안녕하십니까. 맘세종TV의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가 전하는 자녀 교육 이야기. 오늘은 국제가정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나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나왔는데요. 특별한 장소로 이동해서 다 같이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했고요. 오늘은 다문화 체험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이국적인 식당에 와서 다문화 교육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체 강사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인데요. 국제가정,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이 된 그런 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런 가정의 엄마들을 보면 정말 노력 많이 하는구나, 힘들겠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나고 자라서 평범하게 성인이 되어서 엄마가 돼도 엄마 이전에 세상과 다르다고 막 하면서 육아도 힘들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 엄마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그 문화에 익숙하다가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유입되어 왔지만 아이를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노력하는 일도 많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늘 그런 엄마들을 보면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새로 배워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정말 수고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보통 다문화 가정은 한 3가지 정도 문제점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족한 언어 능력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아가들이 점점 자라는 성장 과정을 외국인 엄마하고 지내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다소 늦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인지적인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교 수업이나 뭐 이런 걸 따라갈 때 대부분 언어 부족에서 이렇게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엄마들이 한국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기는 어려운 경우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부족해서 수업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지요. 두 번째로는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의 이방인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복이나 음식, 이런 모든 일상생활의 선택을 외국인 엄마가 하기 때문에 외국인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한국 사회에 좀 부족한 부분을 보이기도 해요. 최악의 사례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국 음식을 전혀 못 먹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보았어요. 엄마가 한국 음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나라 음식만 이제 계속 고집하고 그렇게 요리를 하고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더운 나라에서 온 엄마인데 아이가 막 덥다고 하는데도 계속 옷을 끼워 입혀가지고 엄마가 느끼는 체감이 이제 한국 학교 가는 시간쯤 아침에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타협하거나 옆을 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고집이 굉장히 강한 경우여서 그런 경우는 또 친구가 아이들한테 너만 왜 이렇게 옷을 두텁게 입고 왔냐, 이건 겨울옷이다 막 이러면서 좀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화 부적응이 사회에서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는 좀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가 두 나라 문화를 적절하게 잘 수용해서 적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기에도 저기에도 설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의 비율도 높고 하니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차별과 또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자신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위축되기도 했었고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엄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주부들도 취업하기 참 어려운데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취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또 다누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의 귀를 열고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을 때 또 직업을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케어를 하는 부분에 육아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가정교육의 복합적인 문제를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장기 프로젝트로 성공시키는 일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들은 자녀 사랑이라는 그 모토 하나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장기 프로젝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어렵고 더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끈 학부모님이 한 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베트남에서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귀화한 그런 다문화 가정의 엄마였는데요. 그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일단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아이의 모든 일상생활을 잘 들어주는 그런 엄마였어요. 엄마들의 가장 큰 역할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항상 잘 들어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한국어도 일취월장하는 일거양득을 누리는 그런 엄마였고요. 두 번째로 그 엄마의 특성은 한국 사회를 배우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이나 또 교사들을 만나더라도 교육 상담 이외에 여러 가지 한국말에 관한 그런 표현도 물어보시고 요리 레시피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한국 사회를 굉장히 잘 받아들여서 마치 제2의 고국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움을 즐기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늘 공부하고 또 아이를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 집에서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한국어 공부도 자기가 국어 공부할 때 계속 따라 읽고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그 아이도 나날이 정말 부족함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엄마의 특성은 진짜 한국 주부보다 더 한국 먹거리를 잘 알고 그리고 아이 간식도 인스턴트 그런 거 안 보내고 고구마를 쪄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옥수수를 쪄서 보낸다던가 이렇게 아이의 건강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국 음식은 당연히 잘 먹고 또 그 베트남 요리에 대해서도 엄마가 잘 알려주고 또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 경우는 정말 아이가 언어 발달도 잘 되고 양국 문화도 잘 수용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엄마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자라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어떤 경우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나는 외국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모든 것을 남편 뒤에 숨는다던가 또 아이가 조금 컸을 때는 모든 것을 자녀 뒤에 숨어서 의지하고 그렇게 계속 한국 사회의 교류보다는 숨어서 지내는 그런 걸 선택하는 엄마도 있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좀 상처 많이 받더라고요. 나는 엄마를 좋아하지만 우리 엄마를 가정 안에선 사랑하지만 이 사회에다가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못하는 아이가 그 부분을 좀 속상해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외모만 봐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은 다름이 인정되고 또 내가 다른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본인의 다름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두 나라를 배우고 이 양국 간의 장점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조건 안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아이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언어에 좀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문화 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이중언어자로 좀 키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성장해서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는 거고 엄마 아빠 나라의 양쪽에 어떤 연결고리로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엄마 아빠의 나라를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이중언어 화자로 키우는 문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반 가정보다는 한 집안 안에 두 나라 언어의 원어민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믿고 좀 노력하면 정말 아이에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엄마로서 외국인으로서 한국 안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노력하시잖아요. 제가 조금 더 살아본 입장에서 자녀 교육은 굉장히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세상에 헛된 수고는 없다. 저 그런 생각 항상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 엄마들이 고생하는 만큼 정말 훌륭하고 건강하고 이 사회에 바람직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 현대 사회의 국제 인재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의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 많이 수고하십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